안녕하세요. 이혼 한번 소란스럽게 했었던 여자입니다.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라지만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떠들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혼할 당시를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보내게 된 건 평소 제가 이 사연 튜브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감동 사연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가끔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들으면 배꼽 잡고 웃기도 하고 또 저처럼 고생 끝에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기도 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제 사연을 공유해 저와 비슷한 분들께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제 이야기에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 2살 어린 여동생과 사이가 정말 좋아요. 어릴 적엔 여느 자매들이 그렇듯 많이 다투기도 했었는데요. 점점 크면서 보니 내 혈육만한 내 편, 내 친구도 또 없더라고요. 동생은 제가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했을 땐 아이처럼 펑펑 울기도 했어요. 제가 결혼하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요. 꼭 잘 살아, 언니. 못 살기만 해. 그때 동생의 당부처럼 저도 당연히 결혼해서 천년만년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전 결혼 후 연년생으로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딸이 태어난 후 회사에 복직을 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번갈아 가며 계속 크게 아파 간병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전 어렵게 들어갔던 중견기업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기에 남편이 그만두는 것보단 휴직 중이던 제가 그만두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제 결정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당신 그 회사 다니는 거 정말 좋아했었잖아. 자부심도 남달랐고, 그래도 가족을 먼저 위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남편의 감사에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딸이 3살이 되던 해부터 2아이 모두 평범한 애들처럼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잘 되지 않더군요.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는 유부녀라는 게 아무래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도 전 결국 한 중소기업의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잘 먹었다. 당신 또 그냥 이러나? 아니, 나도 똑같이 힘들게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려고 해. 밥은 내가 차렸는데 설거지는커녕 당신 먹은 밥그릇도 싱크대에 안 가져다 놓잖아. 남편은 언제부턴가 집안일에 손을 딱 놨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늦게 퇴근한 날에 집에 가보면 항상 절 보고 밥 타령부터 시작하면서요. 그날 입은 옷은 빨래통에 넣지도 않고 무슨 뱀 허물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전업주부일 때야 그래도 제가 집안일을 많이 도맡을 수 있었다지만 이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내가 당신보다 연봉을 2배나 받는데 집안일 정도는 당신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원래 당신보다 연봉 낮은 거 모르고 결혼했니? 아니 그래도 전에 중견기업 다닐 땐 이거보단 잘 벌었잖아. 그리고 전엔 벌어오는 돈이야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돈은 내가 더 벌어오는데 누리는 건 당신이랑 똑같이 누리는 거잖아. 좀 억울하달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괜히 전 회사를 그만뒀어? 애들 아파서 돌보느라 그런 거잖아. 그때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니 어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 그렇게 일일이 벌이 따지고 들 거면 결혼은 왜 했니? 남편은 저보다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 집안일까진 하기 싫었던 겁니다. 결혼하면 서서히 변하는 남자들이 있다더니 그게 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 앞으로 들어가는 돈까지 아까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일하랴, 독박 가사하랴, 독박 육아까지 하랴,
너무 힘들어서 살이 빠졌는데요. 기존의 바지가 맞지도 않아 바지 2벌 정도를 샀더니 굉장히 그걸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럼 전 뭐 벌거벗고 출근하랍니까? 그거 가지고도 대판 싸웠는데 점점 남편은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까지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애들 옷을 왜 또 사? 뭘 또 사? 주변 친구들 애들 옷 물려 입히기도 하면서 최대한 아끼고 아끼다가 어쩌다 몇 벌 산 건데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그럼 똑같은 옷이 계속 맞겠어? 아니, 당신이 좀 리폼하거나 해서 잘 늘려보면 되잖아. 내가 지금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데 애들 옷 사이즈까지 직접 넓혀서 입히라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애들 옷 인터넷에서 한 벌당 10,000원 주고 산 거야. 당신은 나한테 상의도 없이 몇십만 원짜리 게임기 사고 몇백 들여서 컴퓨터 부품도 싹 맞춰왔으면서 애들한테 옷 몇 벌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남편도 그만큼 아껴 썼으면 제가 덜 억울했겠죠. 하도 돈 가지고 눈치를 주기에 아끼고 아끼며 살림했던 건 전데 자기가 돈 좀 더 번다고 멋대로 돈을 펑펑 써대는 인간이 저러니 제가 화가 안 났겠습니까? 게다가 애들한테도 집안에도 갈수록 관심도 없어지던 인간이었으니 우린 갈수록 다툼이 잦아졌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뭐가 그렇게 안 이뻐왔는지 남편이 시모와 제 사이도 이간질 시켰었다는 거예요. 시모는 결혼 전에 그냥 목소리가 좀 괄괄한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결혼 후에 지켜보니 굉장히 드세고 우악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이 다 맞는 분이었죠. 반면 시부는 상대적으로 소심해서 항상 시모에게 눌려 사시더라고요. 그래,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하시면서요. 게다가 시모는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대기업 직원까지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결혼 초부터 제게 자기 아들 잘 챙겨야 한다는 말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아직 제게 잘할 때이기도 했고 대충 "네, 네." 하고 맞춰드리면 모두가 평화로웠으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간질을 시작하자 더는 시모와 원만하게 지내게 될 수 없게 된 거예요. 앞서 말했듯 남편과 전 다투는 날이 많아졌었잖아요. 그 일에 대한 복수심 때문인지 남편이 시댁에 간 날이면 이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시모 들으라는 듯이요. 아, 요 며칠 계속 라면만 먹어서 그런가? 어머니 밥이 더 맛있네요. 뭐? 라면? 예, 애미 너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니?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잘난 애를 그렇게 홀대? 당신 왜 말을 이상하게 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저녁마다 국에 반찬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요. 애들도 먹어야 하니까요. 당신 애들만 챙기고 나는 라면만 끓여줬잖아. 예, 우리 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너 그래도 애 괜찮게 봤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평소 애들 반찬까지 맛있는 건 다 뺏어 먹던 인간이 라면만 먹고 산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사랑 지극한 시모가 제 말을 믿었겠어요? 당연히 남편 말을 믿었겠죠. 이외에도 남편은 요새 옷이 죄다 낡은 옷밖에 없다. 집사람이 씀씀이가 너무 해퍼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엄두는 내지도 못한다 하며 자꾸 거짓말을 해댔어요. 당연히 시모는 남편 말을 믿으며 절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죠. 내가 너처럼 못돼 처먹은 애한테 구박받게 살게 하려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낸 줄 아니?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거짓말쟁이는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그 입 못 다물어?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해야. 왜 이래? 난 널 우리 아들보다 좀 부족했어도 다 이해하고 며느리로 받아줬었다. 우리 아들이 착한 애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보니 돈도 못 벌어. 성격도 못 돼먹었어. 아주 가관인 애였구나.
가관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가관이죠. 자기 애들 아파서 간호하느라 직장 그만뒀던 아내한테 고마워할 줄도 몰라. 자기 손으로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밖으로만 놔둬라. 자기 앞으로는 돈 펑펑 쓰면서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서 배 아파해.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가관으로 키우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도 어른인데 저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저는 시모에게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까지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저녁상 차림 사진, 남편이 쓴 카드 내역 등등을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뭘 보여주든 눈을 질끈 감고 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애초부터 시모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저도 화가 폭발한 거죠. 남편은 제가 시모와 다투는 걸 볼 때마다 통쾌해 보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치사하고 속 좁은 저런 인간과 어떻게 내가 결혼까지 했을까 싶었죠. 전 시모와의 일로도 불같이 남편과 다투며 혹시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 몇 번이나 이혼 얘기도 꺼내봤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그럴 거면 그냥 이혼해. 나도 안 붙잡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꾸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라도 좀 혼나보라는 마음이었지.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음부턴 안 그럴게. 황당했던 건 이혼 생각은 없다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절 붙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소란을 듣고 애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이야기가 항상 흐지부지 되곤 했죠. 또 시모와 제 모습을 보고 시부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절 나무라곤 했어요. 시모 눈치만 보면서요. 네 시애미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넌 무슨 말대꾸를 그렇게 많이 하냐? 너 때문에 네 시애미 기분만 더 안 좋아졌잖니? 그리고 제 동생과 동갑이던 시누인 집안의 분란엔 관심 없어 했는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꼭 한마디씩 보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언니 능력이 있어도 저희 오빠처럼 소심하고 못된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죠. 그러게 사람 보는 눈 생기게 저처럼 결혼 전에 연애 좀 많이 해보지 그랬어요. 지금 저 놀려요, 아가씨? 아니,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죠. 지금 제가 만나는 남잔 성격도 오빠에 비하면 엄청 착해요. 전 일하기 싫어서 결혼하게 되면 회사도 때려치울 건데요. 슬쩍 얘기해보니까 그것도 다 괜찮다지 뭐예요. 이래서 여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봤자 결혼하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살림하고 애 키우게 될 팔자잖아요. 여잔 무조건 남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신우인 저나 공무원이던 제 동생과 달리 애초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아주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학력이나 직업이야 사람마다 다른 거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우인 혼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학벌도 직업도 괜찮은 남자 연애를 시작한 이후부턴 자꾸 저런 식으로 저를 긁더라고요. 그것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엔 제 동생까지 들먹이며 여자가 직업 좋아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까지 하니 저도 참지 않고 맞받아 쳐줬습니다. 아가씨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취집을 하고 살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만 말하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살림이든 육아든 남녀는 당연히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아가씨 오빠가 안 하고 있으니까 나랑 다투는 거고요. 아가씨도 아가씨 오빠가 못됐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무슨 여자가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래요? 세상 남자가 다 아가씨 오빠처럼 못된 것도 아닐 텐데요. 아가씨 인생은 아가씨 인생대로 내가 존중해 줄 테니까 내 동생이랑 내 인생에 신경 끄세요. 저는 갈수록 남편도 시댁도 너무너무 싫어졌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기본은 하고 살았던 건 조금의 트집도 잡히기 싫어서였어요. 내가 할 건 다 해야 언제든 더 당당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어려웠는지 남편은 친정에 가면 멀쩡한 척을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까지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잠자코 있었죠. 그런데 저희 딸이 7살이던 해 어느 날 웬일로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로 왔나 싶어 우선 안으로 모셨더니 시모는 아주 황당한 용건을 꺼내놓더라고요. 나 한 1억만 다오. 내가 우리 형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고마움의 뜻에서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갑자기 1억을요? 왜요?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이 크게 고깃집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한대. 권리금이니 뭐니 해서 그 가게를 내가 인수하려면 한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돈 좀 보태라. 시모는 식당 차릴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 겁니다. 시모는 평생 일한 적이 없었고 시부도 은퇴 후엔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당시 제 동생은 결혼식을 코앞에 앞두고 있었는데 시누이도 제 동생 결혼식으로부터 3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잘났다던 남자와요. 시누인 자기가 하던 말처럼 벌써부터 직장도 그만두었죠. 그런데 시모는 시누이 상견례 때 자기가 너무 창피했었다는 거예요. 그쪽 집안 어른들은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사위 될 사람도 잘났는데 시부와 시모는 무지개 시누이까지 백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도 장사를 하고 싶다는데 더 황당했던 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저희가 아직 이 집 대출금 갖고 사느라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대출 좀 더 받으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니.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 돈 못 도와드려요.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말씀하셨어도 부담스러운 판국에 어떻게 그 큰 돈을 드리겠어요? 그 식당 인수 못하는 건 어머님 입장에선 아까우시겠지만 상황이 되는 상태여야 기회도 잡는 거죠. 죄송해요. 남편은 시모에게 대출까지 받아 그 돈을 마련해 준다고 한 거예요. 저는 펄쩍 뛰며 시모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태여야 누굴 도울 수 있는 생각도 하는 거지. 아직 집 대출금도 남은 상황에 또 대출을 받다니요. 게다가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갚을 생각도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자 시모는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넌 우리 아들보다 돈도 못 벌면서 뒤가 뭔데 거절을 해? 이렇게 잘난 남편을 뒀으면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사람보다 돈을 못 벌어도 저희 집 재산에 대한 권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은혜요? 전 애들까지 낳고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거지만 만약 애들이 없었다면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이 인간 안 데리고 살았을 거예요. 은혜는 이런 인간 데리고 살고 있는 저한테 어머님이 갚으셔야죠.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이 100만 원이라도 보태주셨다면 그만큼은 돌려드렸을 텐데 결혼도 저희 힘으로 다 한 마당에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러시는 거 너무 서운하고 불편해요. 저흰 절대 1억 못 해드려요. 진짜 시모가 어려운 상황이고 좋은 분이었다면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도와드렸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모는 씩씩대며 돌아갔고 시모가 탐내던 그 가게는 다른 사람이 인수하게 됐다고 해요. 남편은 제게 서운하다고 난리였죠.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내가 당신보다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네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10원짜리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우리 아들도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고 둘째도 내년이면 초등학생 되는데 지금 상황에 빚까지 지면서 그 돈을 해드리면 어쩌자는 거야? 어? 아직 이 집 대출금도 남았는데 무슨 빚을 또 지자고. 저는 이 답도 없는 남편과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언니가 돼서 이혼 소식을 알리는 건 안 될 일이다 싶어 우선 참았었죠. 그런데 더 이상 참지 못할 사건이 그것도 제 동생의 결혼식 당일에 발생하고 말았어요.
안녕하세요, 바깥 사돈, 안 사돈. 사돈 처녀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일이 있어서 같이 못 왔어요. 식당 인수 사건 이후 제게 냉랭하게 그지없었던 시모가 제 동생의 결혼식에 나타났을 땐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뒤를 보고 저도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혼자가 아닌 무려 자신의 지인인 듯한 아주마들을 5명이나 더 데려왔었거든요. 시모는 그런 부모님의 시선을 눈치채곤 과장되게 호호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제가 친구들 좀 데려왔어요. 요새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인데 다들 주말 맞아서 콧바람 좀 쐬고 싶다길래요. 결혼식장은 북적북적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애미야, 고맙지? 아유, 배고파. 우리 밥부터 먹으러 가자들. 사람이 없긴커녕 결혼식장은 감사한 하객들로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자기도 말을 내뱉곤 좀 그랬는지 시모는 저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 아줌마들을 끌고 결혼식장 식당으로 가버렸어요. 부모님은 당황하셨지만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하고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전 남편을 옆으로 끌고 나와 쏘아붙였어요. 당신 어머님 오늘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 어? 내가 어디라고 알려드리긴 했는데 저렇게 아줌마들까지 데리고 오실 줄은 진짜 몰랐어. 아이, 근데 뭐 어때? 일부러 잔칫날이라고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오셨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뭐가 문제냐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전 저를 그렇게 싫어했던 시모가 좋은 마음으로 왔을 거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더라고요. 진짜 제 동생을 위해서 온 거라면 결혼식 진행은 보고 식당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전 시모가 결혼식 뷔페만 노리고 아줌마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건가 싶어 얼른 축의대로 가서 시모가 낸 금액을 확인해 봤어요. 5만 원? 당신 어머니 5만 원 내고 생파 모르는 남을 5이나 데리고 오셨네. 이래도 뜻이 좋아 보여? 아주 기가 차더군요. 시모는 5만 원을 내고 아줌마들 5명을 끌고 왔던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 우선은 꾹 참았습니다. 엄마도 축의대 근처에 오셨다가 함께 시모의 축의금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냥 헛웃음을 짓곤 꾹 참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시모는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건지 계속 사람 속을 박박 긁더군요.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까지 다 찍고 식당에 가보니 시모는 아줌마들과 아주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슬쩍 테이블을 보니 벌써 소주병이 15병에 맥주병이 10병이나 쌓여 있더라고요. 얼큰하게 술에 취한 시모 일행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른 아줌마들도 목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싸, 기분 좋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더 크게 불러 더 잘한다. 한 아줌만 맥주병을 젓가락으로 치며 크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더군요. 또 시모를 주축으로 시모 아줌마들은 결혼식에 대한 험담도 아주 크게 해댔어요. 아유, 여긴 음식이 왜 이렇게 퍽퍽해? 얘는 좀 짜고 쟤는 싱겁고 귀한 하객들 데려다가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어? 아유, 여기 테이블 보도 마음에 안 들고 예식장이 영 구리네. 그런 시모의 테이블에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었는데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니 저는 시모를 조용히 시키려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이러더라고요. 왜 조용히 시켜? 다들 민망해 하실 텐데. 다들 여기까지 와서 처제 결혼 축하해 준 감사한 분들이잖아. 감사? 당신이 지금 저 모습이 감사할 모습으로 보여? 아이, 잔칫날인데 술 좀 들어가면 목소리도 커지고 음식 품평도 좀 할 수도 있지. 뭘 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자기도 분명 문제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모의 테이블 앞에 도착한 순간 마침 한복으로 갈아입고 식사 중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던 동생 내외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시모의 테이블 앞에 당도했더군요. 시모는 제 동생을 보자마자 축하는커녕 또 트집을 잡아댔어요. 결혼 축하해 사돈 처녀. 근데 한복 색깔이 영 별로다. 신부 화장은 어디서 했어? 다 떴네, 다 떴어. 좋은 샵에서 좀 하지 그랬어. 아유, 솔직히 여기 음식도 영 별로인 것 같고 술이 제일 맛있어. 안사돈, 술이 좀 과하셨네요. 제가 보기엔 저희 딸 화장 예쁘게 되기만 했는데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다니 안타깝지만 그래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이, 먹을 게 없는데 뭘 많이 먹으라는 건지. 벌써 가시게요, 안사돈? 아이, 사돈이랑 여기 앉아서 한잔 하시지. 얘 애미야, 너라도 와서 한잔 해라. 아, 여기서 먹을 건 술밖에 없다니까. 아유, 맛대가리 없어. 그 맛대가리 없는 음식 그만 드시고 그럼 그냥 가세요. 제 동생 결혼식 분위기 더 흐리지 마시고요. 네? 태어나서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꾹 참고 얼른 시모 테이블을 지나치려고 하셨어요. 제 동생 부부도 얼른 자리를 피했고요. 사돈 어른들도 있으니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다들 자리를 떠나자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험악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니 소란은 피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 몰상식한 행동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절 본 엄마가 황급히 돌아오시더니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여기서도 소란 피우면 네 동생만 더 곤란하게 하는 거야. 좋은 날이니까 우선 참자. 어? 동생을 생각하라는 엄마의 말에 저도 애써 다시 화를 참았습니다. 하지만 전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가 시모와 남편에게 화를 폭발시켰어요. 시모는 그 사이에 아줌마들과 헤어져 시댁에 가 있었거든요. 진짜 제정신이세요? 대체 왜 제 동생 결혼식에 와서 그런 깽판을 친 건데요? 네? 아니, 얘, 난 진짜 축하해주러 간 거였다니까. 왜? 축의금이 적어서 그래? 아이, 원래 결혼식은 마음이지, 마음. 그 마음이란 거에서 아기밖에 안 느껴지던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머님, 저번에 제가 돈 못 빌려드린다고 했다고 이렇게 안 갚음하신 거죠? 네? 그래, 그랬다.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약이 올라서 네 속 좀 뒤집어지게 해주려고 그랬다. 왜? 그러니까 왜 내 앞에서 건방을 떨어? 난 당하기만 하곤 절대 못 사는 사람이야. 여보, 어머니도 당신한테 너무 서운하셔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안 갚음을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이 난리야? 그냥 축의금 조금 낸 것 빼곤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서 축하해 주신 것밖에 없는데. 축하? 내 동생 자기 남편이랑 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못 봤어? 그리고 지금 어머니 말을 듣고서도 나한테 그런 소리가 나와? 이 남의 편보다 더한 남의 편아. 저 이 일 절대 안 잊을 거예요. 어디 두고 보세요. 전 그때 일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확고해졌습니다. 전 우선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전화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동생은 그날 신혼여행지로 출발해야 해서 공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시댁과 남편과 일을 모두 털어놨죠. 미안해. 내 일로 너까지 피해보게 해서 너 많이 곤란했지? 세상에, 언니 그동안 왜 그러고 산 걸 말을 안 한 거야. 난 괜찮아.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냥 잘 이해해 주셨어. 그나마 다행이다. 나 이혼할 거야, 인주야. 더 이상 그딴 집안 사람으로 살기 싫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넌 신혼여행 잘 다녀와. 알았지? 동생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해줬습니다. 그리고 전
친정 부모님께도 찾아가 동생에게와 똑같이 지난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어요. 이혼할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때 부모님은 완전히 뒤로 낮아빠지셨는데요. 특히 저희 엄마가 더욱 아주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놈이 겉으로 멀쩡한 척하면서 뒤로는 너를 좀먹고 있었구나. 그래, 이혼해. 당장. 아니다. 어차피 너희 애들 때문에 이것저것 변호사 알아보고 이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럼 기왕 이혼할 거 내가 안 갚으면 한번 해준 다음에 그때 이혼해라. 그 못 베어먹은 집구석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답해주는 게 답이야. 엄만 제가 이혼하기 전에 안 갚으면 한번 해줘야겠다며 이를 빠듯 가시더군요. 저희 엄마가 어떤 복수를 결심했는지 혹시 예상하셨나요? 엄만 3개월 뒤 열린 신우의 결혼식에 시모와 똑같이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엄마의 친구들을 데려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을 더해서 5이 아닌 친구 6분을 말입니다. 엄만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이 많으셨는데 엄마의 사정을 듣고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들이 흔쾌히 동참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모두 딸이 있으셨기에 더욱 엄마의 상황에 함께 분노해 준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박가사돈, 안사돈. 오랜만입니다. 아니, 안사돈. 지금 사람을 몇 명을? 예? 아, 제 친구들이요? 6명 데리고 왔어요. 안사돈께서 모름지기 경산 여럿이 축하해줘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돈 처녀 결혼 축하드립니다.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엄마가 친구분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찾아와 시모에게 인사했을 때 속으로 배꼽이 빠질 뻔했습니다. 시모도 남편도 얼굴이 확 구겨진 것이 아주 볼만했죠. 엄마도 예전 시모처럼 오시자마자 식장이 아닌 식당으로 향하시더군요. 시모와 남편은 다 알고 있었냐며 절 추궁했어요. 전 일부러 뻔뻔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어머님 하시는 거 보고 사돈끼리 축하는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셨대요. 은혜는 이자를 보태서 갚는 거라면서 친구분도 한 분 더 데려오셨던데 고마우시죠? 당신도 고맙지? 남편과 시모는 자기들이 한 말이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시부는 상황이 곤란해 보이자 한 발쓱 빠져있기만 했죠. 나중에 신우의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에 가보자 엄마 아줌마들은 소주와 맥주를 거의 20병씩 해치우셨더군요. 엄마가 술을 잘 드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줌마들도 굉장히 말술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엄마와 엄마의 친구분들이 예전 시모처럼 고성방가를 내지르거나 예식장 험담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만 그냥 시모와 똑같이 적은 돈을 내고 밥값만 많이 축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남의 자식 결혼식까지 망칠 수가 있겠냐면서요. 엄만 최소한의 선은 지키시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제발 저러던 시모가 오히려 먼저 소란을 피우지 않겠어요? 사돈, 파란색 혼주복만 잘 어울리시는 줄 알았더니 분홍색 혼주복도 꽤 잘 어울리시네요. 사돈 처녀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돈은 우리 딸 결혼식 음식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우린 여기 음식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그래서 술도 이만큼이나 먹어버렸지 뭐예요? 아니 술을 대체 몇 병을 마신 거예요? 여긴 술값도 다 따로 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좀 마셔요. 아 왜요? 좋은 날엔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전에 안사돈도 저희 딸 결혼식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우린 교양 없게 막 고성방가 내지르고 맥주병 땅땅 두들기고 하진 않았어요. 얘들아, 한 병 더 마실래? 엄만 예전 시모와 달리 좀 비아냥거리긴 할지언정 언성을 높이거나 나쁜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예의를 차려 교양 있는 말투로 말씀하셨죠. 시부는 불길함을 느꼈는지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뒤였고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쌓인 술병수를 세더니
시모가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그만 마시라고요. 안사돈, 축의금 얼마 냈어요? 네? 전에 내가 5만 원 내고 깽판 좀 치고 갔다고 복수하는 거예요? 대체 얼마 내고 이렇게 남의 주머니를 거덜내고 있는 거냐고요? 원래 경조사비는 품앗이 아닌가요? 3달 전에 안사돈이 우리 딸 결혼식에서 낸 것처럼 저도 5만 원 냈죠. 당연히. 원래 축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 5만 원 내고 사람 6명을 더 데려와서 이만큼 처먹었다고? 이 여편 내가 진짜. 야, 딸 자식 거지같이 키워놨으면 부모가 돼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이딴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 그쪽이야말로 사돈 어려운 줄 알아야지. 어디 내 딸 결혼식에 찾아와서 깽판을 쳤답니까? 깽판을. 당신이랑 그쪽 아들이 그동안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면서요? 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란필 생각은 없었는데 먼저 소리 지르고 난리친 건 그쪽입니다. 예? 그, 그쪽? 안사돈,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안사돈은 나한테 옆편내 거렸으면서 뭘 바래요? 저저 한마디도 안 지는 것 좀 봐. 뭐 저런 거지 발사기 같은 집구석이 다 있어? 애미나 딸이나 아주 개판이네. 엄마, 제발 그만해. 어머님, 아버님 다 화나셨단 말이야.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하라고. 어머니, 우선 나가요. 네? 오늘 유민이 결혼식 날이에요. 엄만 그래도 신우일 생각해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셨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자기 딸 곤란해지는 건 생각도 못하고 계속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거의 울 지경이던 신우이와 그래도 창피한 줄 알았던 남편이 시모를 식당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어요. 아휴, 무슨 여자가 저렇게 드세다니? 우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주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 망신은 저 여자가 다 시켰네.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우리 이만 가자. 엄마의 친구분들은 혀를 끌끌 차며 이만하면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저도 애들을 친정 아빠께 맡기고 온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엄마와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아직도 시모는 씩씩대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엄마의 친구들은 눈치를 쓱 보더니 우리 먼저 내려가 있을게 하며 자리를 비켜주셨고요. 시모는 엄마의 친구들이 가시자마자 다시 다가와 난리를 치더군요. 야, 애미 너도 네 엄마랑 한패니까 여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네가 복수하자고 한 거지? 너 이딴 짓 하고도 우리 집 며느리로 살 수 있을 줄 알아? 넌 내가 당장 이혼시킬 거야. 알았어? 네,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이혼 준비 중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 꺼내주셔서요. 뭐, 뭐? 저 이혼할 거라고요. 그리고 뭐 거지 발사계? 거지 발사계 실밥만도 못한 집안에서 어따 대고 우리 집을 욕해요? 어머님 안 갚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드린 건데 왜 어머님은 그래도 되고 우린 안 돼요? 여보, 어머니가 화나서 하신 말씀 가지고 무슨 진짜 이혼 타령이야. 그리고 솔직히 오늘은 당신이랑 장모님이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럼 얼른 사과부터 드려야지. 사과 좋아하시네. 야, 이형민, 넌 무슨 자신감으로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서 나한테 이혼당할 생각을 못하니? 넌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이 찐따야. 돈만 좀 잘 벌면 뭐하니? 인성이 저 밑바닥인데. 야, 이혼해 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 가게도 1억 투자해서 차려드리고 아예 네가 모시고 살아. 알았냐? 저는 이혼 운운하는 시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쳐줬습니다. 그리곤 아직 현실 파악 못하고 있던 남편에게도 시원하게 다시 이혼을 선언해줬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새언니, 엄마랑 오빠 그렇다 치고 난 무슨 죄예요. 우리 시부모님 되게 깐깐한 분들인데 나 이제 어쩌라고요. 그냥 웃어 넘겨요. 솔직히 오늘 일 웃겼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난리통은 저희 엄마가 아니고 아가씨 엄마가 피운 거예요. 전 그런 신우에게 비웃음을 알려줬습니다. 전 신우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복수를 이만큼 판을 키운 것도 시모였고, 제 동생 결혼식 때 시모가 피운 난리를 전해 듣고 신우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나요? 너무 웃기다며 엄청 깔깔대기만 하더라고요. 민망해하거나 제게 미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비웃어줬던 거죠. 신우의 얼굴은 이젠 완전히 죽상이 됐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엄만 그들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이 무식한 집안 인간들아. 사람은 언젠가 내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라는 거 평생 명심하고 살아. 그리고 이서방 자네. 그동안 우리 딸을 지독히도 못 살게 굴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세상이 자네한테 그 복수 대신해 줄 걸세.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안싸돈. 아니, 이 보세요. 당신이 며느리인 우리 딸 쥐잡듯이 잡고 산 거. 당신 딸이 자기 시부모한테 똑같이 당하면서 살게 되는 걸로 돌려받을 겁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봐 사돈처녀. 엄한 우리 딸한테 화풀이 할 시간에 사돈처녀 엄마를 먼저 탓해. 그게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의 생각이니까. 가자 선주야. 엄만 세 사람의 눈을 하나하나 노려보신 뒤 절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뒤 전 엄마와 함께 저희 집에 들러 저와 저희 애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고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처음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왔다기에 문을 열어줬더니 이혼 서류를 가져오기는커녕 그놈은 이혼할 생각도 없었더라고요. 친정에 들어오자마자 그놈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거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여보, 살다 보니 당신에 대한 마음이 많이 무뎌졌던 건 사실이야. 그래, 그동안 내가 당신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잊고 살았어. 근데 막상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되더라. 내가 당신하고 애들 없이 어떻게 살겠어. 여보, 나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세상 창피하게 무슨 이혼이야.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 창피해서 이혼하기 싫다는 게 당신 본심이지? 나에 대한 소중함? 아니, 난 당신이 변한 그 4년 동안 당신한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 그동안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내 인내심이 그 증거야. 그거 알아? 당신이 얼마나 애들한테 돈 가지고 눈치를 줬으면 애들도 당신이랑 살기 싫대. 당신은 남편으로도 애들 아빠로도 아무짝에도 나한테 쓸모없으니까 당장 나가. 전 그런 남편을 냉정하게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이 계속 버티자 이번엔 아빠가 혁디를 휘두르며 그놈을 쫓아내시더군요. 네 놈은 좋은 말로 해선 들어먹질 못하는 놈이구나. 말로 안 되면 매질이 답이지. 감히 귀한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해? 넌 남자의 수치야. 이 못 나빠진 놈아. 어, 갑니다. 가요, 장인어른. 평소 점잖으셨던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쫓겨난 후에도 그놈은 도통 이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군요. 결국 전 이혼 소송까지 걸어버렸죠. 상황은 남편에게 꽤 불리했습니다. 제가 실업한 기간이 있긴 했지만 그건 아이들의 건강 문제였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재취업한 후 남편이 육아 가사 분담도 전혀 안 하려고 들고 경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까지 줬던 부분이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됐거든요. 게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해서 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돋운 점, 시모 또한 저를 계속 괴롭힌 점까지 더해져 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걸 알게 된 건지 이번 시모를 앞세워 이혼을 막으려고 들더군요. 남편은 시모를 데리고 퇴근길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 당신 못 살게 굴지 않으시겠대. 그래, 내가 미안했다. 두 번 다시 안 그러마. 그러니까 이깟 일로 이혼 한 해 만에 그만 소란 피우고 이만 집으로 돌아오거라. 시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게 저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엔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들리시나요? 싫은데요? 전 그들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딱 단답으로 대답하곤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아이,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오히려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 여보! 이런 한심한 남편의 외침을 한 귀로 유유히 흘리면서요. 결국 남편은 소송에서 패소해 이혼당하게 됐습니다. 전 애들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 대출금이 남아있던 집을 정리한 돈에서 남편보다 많은 금액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었죠. 남편에게 청구했던 위자료까지 합해서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애들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이혼이 그렇게 마무리된 지도 벌써 2년이 좀 안 되게 흘렀습니다. 지금 남편은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 한 번씩 밖에서 애들을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우리한테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살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엄마랑 셋이 사는 지금이 더 좋은데. 뭐? 이 인간이 진짜? 전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재결합을 노리고 있나 싶어 그날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아직도 나한테 미련 있나 본데 꿈 깨. 당신이 그러면 애들 정서만 더 불안해지는 거 몰라? 또 한 번 더 애들한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냐 그딴 말 했다간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여보, 나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나 지금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거든? 내 동생은 자기 결혼식 때 일로 결혼 초반부터 시댁에서 엄청 눈총받고 산다면서 집에 잘 오지도 않아. 이게 다 엄마랑 나 때문이라면서. 그리고 아버진 얼마 전에 남은 인생마저 엄마한테 짓눌리고 살기 싫다면서 갑자기 이혼을 해버리더라. 어머니도 나도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어머닌 이제 나밖에 없다면서 나한테만 너무 의존하고 사셔. 이젠 평생 너랑 나랑 둘이서만 의지하고 살자는데 나 갑자기 겁이 확 나더라. 아직 내가 얼마나 젊은데 어떻게 어머니랑 둘이서만 평생을 살아. 그러니까 전 남편은 남은 평생을 시모에게 묶여 살까 두려워져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용도로 저와 다시 재결합하고 싶었던 거더군요. 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소리치고 끊었어요. 난 당신도 당신 엄마도 끔찍하게 싫지만 당신 진짜 불효자다. 하긴 그런 엄마 아래서 제대로 된 아들이 나왔겠냐만. 난 당신 그 그지 같은 집안에 엮일 생각 추호도 없거든. 그러니까 헛꿈 그만 꾸고 찬물로 어서 세수나 해. 알겠어? 또 내 귀에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했다는 거 들렸다간 봐. 진짜 머리털 확 다 뽑아버릴 줄 알아. 그런 불쾌했던 근황만 빼면 저는 요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려고 했지만 저를 걱정하신 부모님이 붙잡는 통에 전 애들과 부모님 집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적어도 폐를 끼치고 싶진 않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두 분은 그런 절 오히려 안쓰러워하시지만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임신한 제 동생은 착한 제부와 아주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부디 제 동생만은 저와 다르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제부와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더 이상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아주 힘차고 행복하게 미래를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놓친 버스가 날 위해 다시 후진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버스는 잠시 날 기다려줄 순 있지만 절제 지나간 후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전 남편처럼 말이죠.
버스가 지나간 자리엔 후회만 남는 것이니 모두 기회가 있을 때 소중함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에게든 사람에게든 말입니다. 그럼 전 장황한 사연을 이만 마쳐보겠습니다. 요즘 슬슬 기온이 높아져 가고 있죠? 부디 다가오는 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만간 화사한 봄꽃이 필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